여러분들의 인생책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저마다 인생의 변화를 느끼고 많은 것을 배우는 것처럼 저에게도 제 인생에 큰 변화를 만들어준 인생책들이 있습니다. 마치 트루먼 쇼의 짐 캐리처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갇혀 살다가 더 큰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준 것이 바로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부자의 마인드로 생각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해준 책들 중에 부자가 되려면 꼭 읽어야 하는 인생책 탑4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처음으로 소개할 책은 송희구 작가님의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책을 완독하는 것에 늘 부담을 느끼고 있던 저에게도 마치 재미있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술술 읽어 내려갔던 책입니다. 심지어 이 책은 총 3부작으로 나눠져 있는 시리즈물인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에피소드에 책을 펼친 순간 덮지 못하고 끝까지 다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송희구 작가님의 필력에 또 한 번 감동했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캐릭터들이 마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과 나의 주변 사람 또는 내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너무 공감이 돼서 재미있었고 정말 어떤 책에서보다 재테크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생기는 계기를 만들어준 책입니다.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1도 없거나 어렵고 복잡한 경제 용어들이 나오는 책이 부담스러워서 책을 완독하는데 매번 실패했던 분들이라면 이 책을 재테크를 시작하는데 첫 책으로 읽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로버트 기요사키 저자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이 책은 출간한 지 20년도 넘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재테크 필수 도서로 손꼽히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 책의 제목을 들어봤거나 읽어보았던 기억이 나는 책일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책은 좋은 책이니까 무조건 읽어봐 라고 추천받았을 때 읽은 느낌이랑 정말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 책을 읽었을 때랑 책이 주는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었을 때의 첫 느낌은 드디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겠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부분은 바로 자본소득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소비하는 개념을 깨닫게 해준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직장인으로 살면서 근로소득에서 나오는 월급으로 소비하고 또는 그 돈을 차근차근 모아가는 개념으로 알고 있었던 소득 구조가 완전히 잘못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정말 유레카를 외치며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걸 차근차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부채와 자산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들이었고 부채는 내가 구매 또는 사용하는 순간부터 그 가치는 떨어지기 시작해서 0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서부터 근로소득으로 들어온 소득을 자산으로 보내고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으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재테크를 시작하는 데 있어 아주 기본적이고 명확한 방법과 마인드를 깨닫게 해준 책인 만큼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론 무어 저자의 레버리지입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레버리지라는 개념은 그냥 단순한 대출 또는 빚으로만 알고 있던 저의 개념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책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부분은 바로 시간에 대한 레버리지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입이 많거나 연봉이 높다 해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조건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하루라는 시간 안에서는 소득의 한계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내 시간을 쓰는 모든 것이 바로 소득으로 발생한다 한들 우리에게는 먹고 자고 하는 필수적인 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입을 낼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의 한 끼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소비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통해서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내가 꼭 해야 하는 일 또한 최대한 레버리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하루를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노력하면 언제든지 더 벌 수 있겠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쁜 일과 속에서 아파트 시세를 매일 체크할 수 없는 부분은 이 채널을 통해 레버리지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채널 중에서 이렇게 심플하고 직관적으로 시세 파악을 정리해 놓은 채널은 아무래도 저희 채널이 가장 유일하지 않을까.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김승호 작가님의 돈의 속성입니다. 이 책에서 크게 세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복리에 대한 개념과 두 번째는 돈을 인격체로 여기면서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 한다는 내용, 마지막으로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바로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적은 돈은 아무리 열심히 아끼고 모은다고 해서 집 한 채 살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이 말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리의 위대함을 알고 나서부터는 더욱더 적은 돈을 절약하고 모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100만원씩 1년을 모으면 1200만원이고 그렇게 10년을 모으면 1억 2천인데 10년을 모아도 집 하나 못 사는 금액이라고 미리 포기해버리는데 잘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100만원이라는 작은 눈덩이를 굴릴 때는 10%의 수익률이 10만원이라는 작은 돈이겠지만 이게 1000만원이 되고 1억이 됐을 때는 복리로 불어나는 현상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는 부분만 잘 견딘다면 그 이후부터의 자산 증식은 처음보다 몇십 배 쉬워질 거라고 바라고 있는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천천히 차근차근 작은 눈덩이부터 굴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 한다는 부분이었는데요. 보통 돈을 모아서 빨리 부자가 되겠다고 악착같이 아끼기만 하고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돈은 오히려 그렇게 꽁꽁 싸매고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본이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또는 더 큰 돈을 벌 수 있게 나의 주위 사람들과 나에게 재투자하는 비용으로 보내주는 방법이 진짜 부를 만들어내는 돈의 속성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나의 인생을 바꾼 인생책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앞에서 소개한 책들 말고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변화를 만들어준 추천책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